야, 누렁아, 뭐 하는 거야? 재만이 소리를 질렀지만 누렁이는 마치 못 듣는 것처럼 계속 파고 있었어요. 더 이상한 건 누렁이가 아무 곳이나 파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한 지점만 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곳에 뭔가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말이에요. 미쳤나? 아버지 묘를 왜 파? 재만은 급히 누렁이의 고삐를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누렁이는 재만의 힘에 저항하며 더욱 필사적으로 흙을 팠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누렁이의 울음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뭔가 간절한 호소 같은 소리였습니다. 마치 여기를 파야 해, 꼭 파야 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발굽은 이미 피로 물들어 있었지만 누렁이는 아픔도 개의치 않고 계속 팠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처절해서 제만은 무언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누렁이는 아픔도 개의치 않고 계속 팠습니다. 과연 누렁이는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답은 정말 그 땅 속에 있는 걸까요? 제만이 고향 마을로 돌아온 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내려온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죠. 마을 입구부터 보이는 익숙한 풍경들이 그를 맞이했지만 어딘가 쓸쓸함이 감돌았습니다. 아버지, 제만은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손때 묻은 나무 대문을 밀고 들어서자 마당 한편에 묶여있던 누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전보다 야윈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온순한 눈빛으로 제만을 바라보고 있었죠. 누렁아, 아직도 여기 있구나. 누렁이는 꼬리를 한번 흔들더니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만은 집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유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서랍 속에서 나온 낡은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그는 아버지와 누렁이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누렁이를 정말 아꼈어요. 매일 아침이면 함께 들판으로 나가 산책을 했고 누렁이의 목에 달린 종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곤 했죠. 쇠죽을 끓여주면 누렁이는 꼬리를 신나게 흔들며 마치 웃는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만아, 누렁이 봐라.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제만이 어릴 때부터 누렁이는 집에 있었는데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을 거라고 마을 사람들은 추측했습니다. 아버지보다 누렁이가 먼저 늙을까봐 걱정이야. 이웃집 할머니가 농담처럼 하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아버지와 누렁이의 나이는 비슷해 보였어요. 둘 다 흰털이 성성했고 걸음걸이도 느긋했죠. 제만은 창문 너머로 누렁이를 바라봤습니다. 누렁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멀리 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묻힌 뒷산 쪽을 말입니다. 얘가 나보다 너 잘 알아본다.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제만이 집에 올 때마다 누렁이는 먼저 알아챘고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곤 했죠. 하지만 제만은 그저 누렁이가 발자국 소리나 냄새로 알아채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무렵 제만은 누렁이에게 여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누렁이는 고개를 들어 제만을 한참 바라보더니 낮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듯한 울음소리였죠. 아버지 보고 싶지? 제만의 말에 누렁이는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밤이 되자 제만은 아버지의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죠. 아버지는 항상 바쁘셨고 농사일과 누렁이 돌보는 일로 하루가 모자랐어요. 제만은 그런 아버지가 때로 답답했습니다. 아버지, 누렁이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래요? 어린 제만이 투덜거리며 물었을 때 아버지는 웃으며 답했어요. 짐승이지만 사람보다 깊은 감정을 가질 수 있단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언젠가 알게 될 거야.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제만에게 누렁이는 그냥 단순한 가축일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누렁이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었어요. 새벽이 되자 제만은 창밖에서 들리는 종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누렁이가 움직이고 있는 소리였죠.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 누렁이가 뒷산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어디 가는 거야? 제만은 서둘러 옷을 입고 누렁이를 따라갔습니다. 누렁이는 익숙한 길을 따라 산등성이로 올라갔어요. 그곳은 아버지의 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묘소 앞에 도착한 누렁이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마치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았죠. 제만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누렁아, 너도 아버지가 그립구나. 누렁이는 제만을 돌아보더니 조용히 울었어요. 그 울음소리는 슬픔보다는 그리움에 가까웠습니다. 제만은 아버지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버지, 제가 왔어요. 누렁이랑 함께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제만과 누렁이는 한참 동안 그렇게 묘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마음 모두 같은 그리움으로 가득했죠. 아버지의 3주기가 다가오면서 제만은 묘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잡초를 뽑고 묘비를 닦으며 아버지가 생전에 했던 말들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특히 누렁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짐승이지만 사람보다 깊은 감정을 가질 수 있다. 아버지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누렁이가 매일 아침 묘소를 찾아오는 모습을 보니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주기 당일 아침, 제만은 일찍 일어나 제사 준비를 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차려 묘소로 향했습니다. 누렁이도 어김없이 따라왔죠. 아버지, 3년이 지났네요. 제만은 묘비 앞에서 절을 올리며 중얼거렸어요. 누렁이는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음식을 정리하려는데 갑자기 누렁이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누렁이는 묘 주변을 빙빙 돌더니 갑자기 앞발굽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던 제만이었지만 누렁이의 행동이 점점 격렬해졌어요. 야, 누렁아. 뭐 하는 거야? 제만이 소리를 질렀지만 누렁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필사적으로 흙을 파헤쳤어요. 제만은 급히 누렁이의 고삐를 잡아당겼습니다. 미쳤나? 아버지, 묘를 왜 파? 하지만 누렁이는 제만의 힘에 저항하며 계속 흙을 팠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소가 우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누렁이의 울음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것 같았어요. 제만은 당황스러웠지만 누렁이를 달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그래, 누렁아? 뭐가 그렇게 급해? 누렁이는 제만을 바라보더니 다시 묘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는 더욱 미친 듯이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제만이 회초리를 들어 누렁이를 때리려 했지만 누렁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이 미친 소가. 제만은 화가 났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평생 온순했던 누렁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뭔가 이상했어요. 마을에서 농사일을 하던 이웃들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김할아버지와 박할머니, 그리고 몇몇 마을 사람들이 상황을 지켜봤어요. 제만아, 저 소가 왜 저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러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주인 잃은 슬픔 때문인 것 같은데. 김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박할머니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아니야, 저건 그냥 슬픔이 아니야. 뭔가 찾는 것 같은데. 찾는다고요? 응, 저렇게 필사적으로 파는 걸 보니까 말이야.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의견을 내놓았지만 누렁이의 행동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격렬해졌습니다. 이러다가 묘를 다 파헤치겠어. 제만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가 편히 잠들어 계신 곳을 누렁이가 망치는 것 같아서 속상했습니다. 해가 저물어도 누렁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제만은 할 수 없이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누렁이를 집으로 끌고 왔습니다. 하지만 누렁이는 밤새도록 울부짖었어요.
그 울음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만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누렁이의 울음소리에는 뭔가 절박함이 담겨 있었거든요. 새벽이 되자 제만은 다시 묘소로 갔습니다. 누렁이도 따라왔어요. 그리고는 어제와 똑같이 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치겠네. 제만은 한숨을 쉬며 누렁이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막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렁이가 왜 이러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좋아.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해봐. 제만의 말에 누렁이는 잠깐 고개를 들어 제만을 바라봤어요. 마치 고마워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열심히 흙을 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제만은 누렁이에게 말했지만 누렁이는 이미 자신의 일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발굽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누렁이가 묘를 파기 시작한 지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제만은 더 이상 막지 않고 지켜보기로 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구경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소가 주인의 묘를 파는 진귀한 광경이었거든요. 저런 일이 다 있네. 누렁이가 정말 이상해졌어. 아무래도 늙어서 그런 것 같아. 사람들은 저마다 추측을 늘어놓았지만 정확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제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누렁이의 행동에서 뭔가 목적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뿐이었죠. 그날 오후 서울에서 제만의 딸 수진이 내려왔습니다. 30대 후반의 수진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3주기에 참석하려고 휴가를 내고 온 것이었습니다. 아빠, 누렁이가 왜 저래요? 수진은 묘소에서 흙을 파고 있는 누렁이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만은 지난 사흘 동안 있었던 일을 딸에게 설명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누렁이가 원래 이런 소가 아니었는데. 수진도 어릴 때부터 누렁이를 봐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어요. 항상 온순하고 조용했던 누렁이의 변화가 이상했습니다. 아빠, 이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있다는 게 뭔 말이야? 동물들이 이렇게 행동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특히 누렁이처럼 영리한 소라면 더욱 그렇죠. 수진의 말을 들으며 제만은 다시 한번 누렁이를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뭔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수진이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린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저 어릴 때 이상한 걸 본 적이 있어요. 이상한 걸?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밤마다 어떤 여자분이 우리 집에 오셨던 것 같아요. 제만은 딸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거든요. 여자? 누구 말이야? 잘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너무 어려서. 하지만 분명히 봤어요. 할아버지랑 조용히 이야기하시는 모습을요. 수지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가며 말했어요. 희미한 기억이었지만 분명히 있었던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여자분은 누구였을까요? 나도 모르겠다.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하셨거든. 제만은 혼란스러웠어요. 아버지가 숨기고 있던 일이 있었다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누렁이의 행동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아빠, 누렁이를 그냥 두세요. 뭐? 누렁이가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정말 그런 거라면 막으면 안 되죠. 수진의 말에 제만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묘를 파헤치게 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딸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묘를 파는 건 할아버지께서 뭔가 숨기신 게 있다면 누렁이만이 아는 일일 수도 있어요. 수지는 간호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물의 행동을 분석했어요. 누렁이의 행동이 단순한 그리움이나 슬픔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제만과 수지는 누렁이 옆에서 밤을 새웠어요. 누렁이는 여전히 묘를 파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보는 누렁이의 모습은 처절해 보였어요. 누렁아, 뭘 찾고 있는 거야? 제만이 조용히 물었지만 누렁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다만 더욱 필사적으로 흙을 파낼 뿐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누렁이의 발굽에서 피가 났어요. 너무 열심히 파느라 상처가 난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누렁이의 발을 치료해 주려 했지만 누렁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 정말 급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러다가 누렁이가 다칠 텐데. 괜찮아요? 누렁이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수진의 말대로 누렁이는 아픔도 개의치 않고 계속 파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힌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오후 드디어 변화가 있었어요. 누렁이의 발굽이 딱딱한 무언가에 부딪혔습니다. 뭔가 있어요. 수진이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제만도 급히 다가가 살펴봤습니다. 흙 속에서 나무로 된 무언가가 보였어요. 이게 뭐지? 누렁이는 더욱 조심스럽게 흙을 파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 물건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만과 수진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흙 속에서 나온 것은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아직 단단해 보였어요. 제만과 수진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묻어두신 건가요? 그런 것 같네. 상자 위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쓰인 글이 있었어요. 제만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만의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비밀인 것 같았거든요. 누렁이는 상자가 나오자 비로소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제만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어요. 마치 이제 열어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열어봐요. 수진이 재촉했지만 제만은 망설여졌어요. 아버지가 왜 이것을 땅에 묻어두었을까요? 그리고 왜 누렁이만이 이 비밀을 알고 있었을까요? 할아버지가 누렁이에게 맡기신 거예요. 뭐라고? 생각해보세요. 누렁이가 어떻게 이 상자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았겠어요? 분명히 할아버지가 누렁이 앞에서 묻으셨을 거예요. 수진의 추리는 그럴듯했습니다. 아버지가 누렁이를 믿고 이 비밀을 맡겼다는 것이었죠. 제만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 그리고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가장 위에 있던 편지에는 제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누렁이가 약속을 지킨 거구나. 편지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시작되었어요. 제만은 목이 메어 계속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나에게는 너에게 숨긴 비밀이 하나 있다. 내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말하지 못한 것이 있어. 수진이 아버지 옆에서 편지를 같이 읽었어요. 둘 다 숨을 죽이고 다음 내용을 기다렸습니다. 너에게는 여동생이 있다. 내가 젊었을 때 너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야. 제만은 편지를 읽다가 멈췄어요.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동생이라고요? 계속 읽어봐요, 아빠. 제만은 다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었어. 마을에서 미친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이야. 하지만 나는 그녀를 불쌍히 여겨 도움을 주곤 했지. 아버지의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그녀가 아이를 낳았을 때 나는 그 아이를 키우기로 했어.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결국 서울로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었단다. 제만은 충격에 빠졌어요. 자신에게 여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 이게 정말이에요. 편지를 다 읽어봐. 그 일을 지켜본 건 누렁이뿐이었어. 그때부터 누렁이는 그 아이를 찾으려고 했지. 밤마다 울음소리를 내며 그 아이를 부르곤 했단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내가 죽으면 누렁이가 이 비밀을 드러낼 거야. 그때가 되면 내 여동생을 찾아다오. 상자 안에 있는 서류들이 도움이 될 거다. 제만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상자 안을 다시 살펴봤어요. 출생 신고서와 입양 서류,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여동생이 있었네요. 수진도 믿기 어려워했어요. 할아버지가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누렁이는 제만이 편지를 다 읽자 조용히 울었어요. 마치 이제 알겠느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누렁아, 내가 이걸 알고 있었구나. 제만은 누렁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야 누렁이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묘를 팠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누렁이에게 맡기신 거였어요.
여동생을 찾아달라고요. 수진의 말에 제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는 죽기 전에 누렁이에게 이 비밀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기다렸을까? 아마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나 봐요. 3주기가 되어서야 드러낸 걸 보면요. 제만은 사진 속 어린 여자아이를 바라봤어요. 자신과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30대 중반이 되었을 그 여동생을 어떻게 찾을지 고민이 됐어요. 제만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평생 외아들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여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상자 안의 서류들을 하나씩 다시 살펴보며 아버지가 숨겨왔던 진실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제만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거든요. 괜찮다. 아니, 괜찮지 않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 제만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왜 이런 중요한 일을 숨겼을까요? 그리고 왜 누렁이에게만 맡겼을까요? 입양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여동생의 이름은 미영이었어요. 서울의 한 가정으로 입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년도 넘은 일이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찾지? 요즘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찾을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수진이 위로하듯 말했지만 제만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가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때 마을의 90대 할아버지인 송 영감이 산책을 나왔다가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송 영감은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어요. 제만아, 뭘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나? 아, 송 할아버지. 그게. 제만은 망설였지만 결국 송 영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송 영감은 상자와 편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때 일이구나. 할아버지가 아세요? 물론 알지. 내가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았는걸. 송 영감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젊었을 때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던 순이라는 여자를 도와줬지. 순이라는 이름을 들으니 제만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게 자신의 친어머니가 아닌 여동생의 어머니 이름인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정신이 좀 이상했어.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 그냥 세상이 무서웠던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가 도와주신 거예요? 응, 내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어. 어려운 사람을 그냥 두고 보지 못했지. 송 영감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만은 아버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도우려다가 생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비밀로 했을까요? 그때는 지금과 달랐어. 시골에서 그런 일이 알려지면 온 가족이 손가락질을 받았거든. 송 영감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내 아버지도 고민이 많았어. 아이를 키우고 싶었지만 마을 분위기상 어려웠지. 결국 서울로 입양을 보냈는데 그 후로 죄책감에 시달렸어. 그걸 누렁이가 지켜봤다는 거죠? 맞아. 누렁이는 그때부터 그 아이를 찾으려고 했어. 밤마다 울면서 말이야. 제만은 누렁이를 바라봤습니다. 누렁이는 조용히 앉아서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걸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그 순이라는 분은 어떻게 됐어요? 아이를 낳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어. 몸이 약했거든. 송 영감의 말에 제만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여동생은 어머니도 잃고 아버지와도 헤어져야 했던 것이었어요. 내 아버지가 그 아이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 누렁이가 울 때마다 같이 울곤 했지. 그래서 아버지가 누렁이를 그렇게 아꼈던 거군요. 그렇지. 누렁이는 그 아이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으니까. 제만은 이제야 아버지와 누렁이의 특별한 관계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둘 다 같은 그리움을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누렁이가 이걸 드러낸 걸까요? 수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아마 때가 됐다고 생각한 것 같아. 제만이가 아버지를 잃고 3년이 지났으니까. 송 영감의 말에 제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렁이는 자신이 슬픔에서 벗어날 때까지 기다려준 것 같았어요. 이제 그 아이를 찾아야겠네. 찾을 수 있을까요? 30년도 넘었는데. 요즘은 방법이 많아. 포기하지 마라. 송영감의 격려에 제만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여동생을 찾아서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드리고 싶었어요. 누렁이가 제만에게 다가와 고개를 비볐습니다. 마치 이제 시작이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제만은 분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어요. 평생 존경해왔던 아버지가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셨던 거잖아요. 제만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송영감의 설명을 들었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깊은 산골 마을 끝자락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야 나타나는 작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만아, 그게 아니야. 송영감이 진정시키려 했지만 제만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럼 뭐예요? 다른 여자랑 아이까지 낳고. 아빠, 진정해요. 수진이 아버지를 말렸지만 제만은 이미 감정이 폭발한 상태였습니다. 그걸 왜 누렁이한테 맡겼냐고. 나한테 직접 말하지. 제만은 누렁이를 향해 화를 냈어요. 누렁이는 슬픈 눈으로 제만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송영감은 제만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만아, 내가 오해하고 있어. 내 아버지는 바람을 피운 게 아니야. 그럼 뭐라는 거예요? 순이는 정신병 판정을 받은 여자였어. 마을 사람들이 모두 피하던 사람이지. 송영감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이가 임신을 했을 때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아무도 몰랐어. 그냥 동정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요. 내 아버지만이 순이를 도와줬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보살펴주고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돌봐줬지. 제만은 송영감의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웠어요.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남을 도운 것이라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아버지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내 아버지가 순이를 도와준 건 맞지만 그 아이는 내 아버지 아이가 맞아. 송영감은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습니다. 순이가 정신적으로 불안했을 때 내 아버지가 위로해주다가 그런 일이 생긴 거야. 제만은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결국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진 것은 맞았거든요. 그래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지. 하지만 내 아버지는 책임을 졌어. 그 아이를 자신의 딸로 인정하고 키우려고 했거든. 그럼 왜 입양을 보냈어요? 시골 분위기상 어쩔 수 없었어. 그때는 지금처럼 개방적이지 않았거든. 송영감의 설명을 들으며 제만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드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섭섭함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한테는 말해주셨어야죠. 내 아버지도 고민이 많았을 거야. 언제 말해야 할지.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빠, 할아버지도 힘드셨을 거예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사셨을 텐데. 제만은 딸의 말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누렁이는 그 모든 걸 지켜본 거네요? 그렇지. 누렁이는 순이가 아이를 낳을 때부터 그 아이가 서울로 떠날 때까지 모든 걸 봤어. 송영감은 누렁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렁이가 그 아이를 그렇게 그리워했던 거야. 마치 자기 새끼처럼 생각하고 있었거든. 제만은 누렁이를 다시 바라봤어요. 누렁이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누렁아, 내가 그 아이를 찾고 싶었구나. 누렁이는 제만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울며 제만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기다렸을까요? 수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아마 내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은 비밀로 하라고 했을 거야. 죽고 나서 적당한 때가 되면 알려달라고. 송영감의 추측이 맞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죽기 전에 누렁이에게 부탁했을 것입니다. 제만은 서서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일이었지만 그 후에 책임감과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던 아버지가 불쌍해졌어요. 이제 그 아이를 찾아야 하는 거네요. 그래야지. 그게 내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일 거야. 제만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여동생을 찾아서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그것이 아버지와 누렁이가 바라던 일이었으니까요. 제만은 여동생을 찾기 위해 며칠 동안 입양기관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행히 기록이 남아 있어서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었어요. 미영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여동생은 서울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까지 제만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이라고 하면 믿을까요?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들린 여자의 목소리는 어딘지 낯익었어요. 제만과 비슷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김미영 씨세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김제만이라고 합니다. 제만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김제만, 모르는 분인데요. 미영 씨, 혹시 입양되신 건 아세요? 전화 너머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미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제가 미영 씨의 오빠입니다. 제만의 말에 미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어요. 오빠라고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편지에서 알게 됐어요. 미영 씨에 대해서요. 제만은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와 입양 서류, 그리고 누렁이의 이야기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소가 묘를 팠다고요? 네, 정말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미영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항상 궁금했어요. 제 친부모가 누구인지. 그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이게 정말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미영의 신중한 반응은 당연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남자가 오빠라고 하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증거를 가지고 서울로 가서 뵐까요? 아니에요. 제가 그곳으로 가볼게요. 며칠 후 미영이 시골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30대 중반의 미영은 제만과 닮은 구석이 많았어요. 특히 눈매가 똑같았습니다. 정말 닮았네요. 수진이 미영을 보며 감탄했어요. 미영도 제만의 얼굴에서 익숙함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해요. 처음 보는데 왠지 낯설지가 않아요. 제만은 미영에게 아버지의 편지와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미영은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제 사진이에요. 양부모님이 주신 건데. 그럼 정말 제 여동생이 맞네요. 제만도 감격스러웠어요. 평생 외아들로 살았는데 이제 여동생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누렁이가 미영에게 다가왔어요. 누렁이는 미영을 한참 바라보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음, 으음. 누렁이의 울음소리는 기쁨과 슬픔이 섞인 것 같았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아이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누렁이가 저를 기억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누렁이는 미영 씨가 아기였을 때부터 봐왔거든요. 미영은 조심스럽게 누렁이에게 다가갔어요. 누렁이는 미영의 손을 핥으며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처음 보는 소인데 왜 이렇게 친근하죠? 누렁이가 미영 씨를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어요. 제만은 누렁이가 어떻게 묘를 파서 비밀을 드러냈는지 다시 설명했습니다. 미영은 믿기 어려워했지만 누렁이의 반응을 보니 사실인 것 같았어요. 오빠, 이렇게 부르는 게 어색하네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예요. 제만과 미영은 아버지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미영은 처음 보는 아버지의 묘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미영의 말에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누렁이는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조용히 울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것 같았어요. 제만은 아버지의 묘소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깊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미워했구나. 제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아버지가 자신만 생각한다고 원망했는데 사실은 숨겨진 딸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깊이를 몰랐구나. 정말 몰랐어. 미영도 오빠 옆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을 버린 부모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아버지, 미안해요.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두 남매의 울음소리가 산등성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누렁이도 함께 울며 그들의 슬픔을 나누고 있었어요. 수지는 아버지와 이모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제만은 이제야 누렁이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묘를 팠는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누렁이는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에요. 누렁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야. 제만이 누렁이를 쓰다듬자 누렁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30년 동안 간직해온 비밀을 드디어 세상에 알렸으니까요. 누렁이가 정말 대단해요. 이런 일을 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미영도 누렁이를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일원이었던 것이에요. 며칠 후 미영은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혈혈단신이 아니었어요. 오빠와 조카 그리고 누렁이라는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자주 내려올게요, 오빠. 언제든지 와.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미영이 떠나는 날 누렁이는 계속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다시 헤어져야 한다는 게 아쉬운 것 같았습니다. 누렁아, 미영이는 다시 올 거야. 이제 가족이 됐으니까. 제만의 말에 누렁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몇 주 후 미영이 다시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짐을 가지고 온 것이었어요. 서울 생활을 정리했어요. 이제 여기서 살려고요. 정말이야? 네, 오빠. 이제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요. 제만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늦었지만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미영이 완전히 이사를 온 날, 온 가족이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제만과 미영, 수진, 그리고 누렁이까지 모두 함께였어요. 아버지, 이제 가족이 다 모였어요. 제만이 묘비에 대고 말했어요. 늦었지만 미영이를 찾았어요. 누렁이 덕분에요. 미영도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원망하지 않아요. 사랑해요. 바람이 불어와 모든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아버지가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누렁이는 묘소 앞에 편안하게 누웠어요. 이제 모든 임무를 완수했으니 마음이 평온해진 것 같았습니다. 누렁아, 정말 고마워. 제만이 누렁이를 쓰다듬자 누렁이는 만족스럽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해가 저물어가자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누렁이의 목에 달린 종소리가 산등성 위에 울려 퍼졌어요. 그날 밤 누렁이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30년 동안 품고 있던 걱정을 모두 덜어낸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아침 누렁이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치 모든 일을 마친 후 편안하게 잠든 것 같았어요. 제만과 미영은 누렁이를 아버지 묘소 옆에 묻어줬습니다. 가장 충실했던 가족의 일원으로서 말이에요. 누렁아, 이제 아버지와 함께 쉬어. 바람에 종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렁이의 마지막 인사인 것만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도 종종 산등성 위에서는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렁이가 여전히 가족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어요. 사람도 소도 결국 사랑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가장 순한 짐승이 보여준 가장 진실한 충성은 영원히 남을 것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